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김지현입니다. 이 금호석유의 앞으로의 예상되는 실적이 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. 바로 이 주사업의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실적 모멘텀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현재 과연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차트는 어제 상승 부분 보이시나요? 한 5.6% 올랐는데 이게 어제 실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왔고요. 한 5.6%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뭐 2.75 정도로 좀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나온 미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만 올해만 봤을 때 1월과 4월 그리고 8월 저점을 점차 좀 높여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수급 상황으로 한번 봤을 때에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조금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보시면 기관이 거의 한 11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최근 한 달 동안이 매수세인데요. 최근 한 달 동안 110억을 매수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지금 차근차근 받아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, 그 중에서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좀 핵심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이렇게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이유는 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는 이 기업의 주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, 합성 고무의 시장이 좀 천연 고무의 영향을 받아서 좀 호황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. 네, 보시면 이 천연 고무 같은 경우는 이 합성 고무와 서로가 서로의 대체제가 될 수 있죠. 그런데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이 삼림 벌채법이 적용이 돼서 이 천연 고무의 사용이 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대체제라고 했던 이 합성 고무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. 정확히 이 삼림 벌채법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뭐 콩이나 커피, 커피 아니 목재, 뭐 커피, 코코아 그리고 이 천연 고무 같은 이 판매하는 이 회사의 이 공급망이 이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이 실산 선언서, 실사 이 선언서 제출이 좀 의무화가 되는 건데요. 이 환경 규제에 특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화석 연료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좀 큰 탄소 배출이 되는 요인이라서 이러한 이 삼림 벌채를 조금 규제가 좀 실행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최근에는 보시면 이 삼림 벌채법 시행을 연기하라는 뭐 일부 업계와 보시면 일부 업계와 이 국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 법안을 좀 지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법안 발의 전에 이 천연 고무의 재고 축적 움직임으로 지금 보시면 이 천연 고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 대체제인 이게 이 SBR이 지금 합성 고무를 보시면 되거든요. 이 합성 고무도 이 천연 고무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이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끝날 이슈가 아니죠. 앞으로의 이 12월 31일 이후에 뭐 삼림벌채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 합성 고무의 수요가 뭐 천연 고무의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. 앞으로도 이 지속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이 합성 고무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이 타이어 업체의 시장이 좀 호황세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앞서 이전에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 합성 고무의 이 수요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 수익성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타이어 시장은 이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래서 지금 이 인도 이제 연도별 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24년 3월 같은 경우도 이 탑5를 보시면은 2023년과 비교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점이
자동차 수요의 강세가 나오고 그리고 이 타이어 수요의 이 강세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 금호 석유의 합성 고무에 이 긍정적으로 조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전에 이제 미미했던 이 중국 이 타이어 공장 가동률이 이제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밑을 조금 내려보시면 네, 이 부분이거든요. 이게 이 중국의 타이어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년 만에 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이 타이어 수요 개선으로 이 합성 고무 그리고 타이어 코드 등 이 관련 소재의 이 수요가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국내 화학 업계가 이 호재로 좀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합성 고무 이 부분에서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이 금호 석유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점입니다.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 첫 번째로는 이후에 이 삼림벌채법이 이 시행이 좀 다가오면서 이 재고 축적을 위한 이 천연 고무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이 대체재인 합성 고무의 가격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2020년 이후로부터 이 올해까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 타이어 수요 증가와 함께 이 타이어 소재인 합성 고무의 이 수요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이 중국의 이 타이어 공장 가동률까지 10년 만에 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까지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처럼 지금 금호석유는 이 주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합성 고무에 대한 이 모멘텀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 실적 모멘텀과 관련해서 이 추적하고 이 분석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이 부분 저희 대기업과 함께 지켜보시죠. 감사합니다.